이 한 권 문제를 다 풀었다고 치자. 네. 그러면 바로 다시 풀지 말고 네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푼다는 그 정도의 시간 간격 텀을 두고 다시 풀어. 그러면은 또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체크를 하는 거야. 또 다시 풀어. 그러고 나서 또 텀을 둬. 또 다시 풀어. 머릿속에 답과 풀이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면 진짜 실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복습하도록 한다. 그럼 그 문제집 풀 때 반복하실 때 모든 문제 다 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제일 앞에 쉬운 개념 문제도 다 다시 푸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건 논리력이고 그건 개념 이해야. 근데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해. 특히 21번, 29번, 30번 문제 어려워서 못 푸는 애들 당연히 있어. 고3 가서 그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너도 맞춰야 되는 거야. 남들 못 추는 문제를 네가 틀리면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도 당연히 몇 번을 풀어도 맞지. 대신에 더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정확성을, 쉬운 문제는 스피드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 건 좀 달라. 그리고 고3 2학기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10월쯤 되면은 맞춤 문제는 뭐 그냥 풀 수 있을 만큼 그냥 돼.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틀린 문제만 풀어.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푸는 게 마치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었구나. 첫 번째 풀었던 거를 두 번째 반복한다 보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도 똑같고 절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한다는 거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게 반영된 복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무조건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복해봤자 첫 번째, 두 번째와 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반복이어야 되고 그 목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을 맞히는 것만큼 중요한 수학 공부 습관 공개. 그리고 너 글씨 예쁘게 좀 쓰니? 그냥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알아볼 정도로는 써요. 이제 시험 때 좀 더 예쁘게 쓰려고 하긴 하죠. 소윤영은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깔끔하게 쓰려고 했다. 그래야 나중에 틀린 부분을 분석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지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대부분 생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계산하다가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와서 볼 때 자신의 과정을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글씨 쓰는데 만약에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다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직접. 일반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렇게 바로 예쁜 글씨로 쓴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도 그게 몸이 배어서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져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거에 좀 고려해서 이 점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이후 꼼꼼한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정욱군.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정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암기하려니 공부 시간은 2배가 되고 특히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백지 테스트에서 다 봤는데 그래도 심화 문제 풀 때 좀 적용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개념이 좀 흔들리고 그런 게 좀 있네요. 며칠 후 실전 대비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이제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신 대로 개념 노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백지 테스트를 한번 제가 봤어요. 개념 노트 어떻게 만든 거야? 개념 노트 이제 기본서 보고 그냥 베낀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시는 저가 또 만들기도 하고 그냥 저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봤어요. 글씨 좀 이쁘게 쓰고. 네. 그런데 멘티가 건넨 백지 복습지를 보고 당황한 멘토. 맞은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은 상황.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지 않고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외웠다고 할 수 없는.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좋아. 이거는 다음번에 네가 시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수 부분을 백지 테스트를 했는데 막 2번, 3번 순서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은 이해는 다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나 보면 아는데 그런 것도 다시 다 쓰셨나요? 너가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네 질문에. 완벽하게 하라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맞아. 순서 틀려도 난 틀렸다 그랬어. 싹 다 다시 썼어. 암기가 안 되는데 이해는 다 돼서 넘어가면 안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그쪽 개념을 이해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다 맞았는데 순서만 틀렸어요. 맞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나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썼어. 왜냐면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야. 그 암기 단계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수학은. 내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공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종착점은 그거야. 어쨌든 수학은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100% 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암기를 정말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못하니까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그 양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암기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암기하면 그거 이해의 어떤 언어 표현적인 그 내용,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고 수학적인 내용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전 대비 공부 팁을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챙겨오게 한 멘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틀린 문제 유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레프이랑 리프이랑 좀 비교를 해봐. 글씨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연 양.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멘티에 잘 정리되지 않은 풀이 과정을 지적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네, 좀 느껴지는. 그러면 난 네 풀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 이것 봐, 너가 쓴 건데 못 알아먹고 있잖아. 네. 사실 이게 실화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글씨 좀 예쁘게 쓰고 네. 좀 네가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말고.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본다는 거에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건 자신의 논리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욱이가 앞으로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만 풀는 게 아니라 보통 나는 모의고사 풀 때도 수능 볼 때도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거든? 그러면 그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오답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풀이 과정을 시험 중에 다시 체크할 때는 중요한 게 네 답이 틀렸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봐야 돼. 내 답이 맞았을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근데 니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야. 네. 종이 많잖아. 풀 때는 정말 자리 모자라면 요정이도 쓰는 거야. 이종이도 써야 돼. 난 수능 때 요종이까지도 다 썼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가 틀린 문제 좀 확인해보자.
시험이 끝난 후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특히 틀린 문제는 틀린 원인부터 실수한 부분, 풀이 접근 방법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얘도 시도를 막 하다가 결국에 그냥 끼워 맞추기로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풀기 어려웠다는 심화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런 문제는 일단 뭐를 구해야 되니?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네. 다 무슨 단어 문제야? 수열, 얘는 극한 문제. 미적분. 극한 문제긴 해. 근데 네. SN이 뭐야? 넓이요. 적분 문제. 잠깐만요. 잘 봐. 이게 넓이야. 이게 S1이지? 네. 이거랑 이거 더한 게 S2지? 네.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S3지? 네. 합이야. 넓이의 합이 SN이라고. 급수. 그래. 급수라고. 네. 급수에 뭐가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아까 비율. 두 번째가? 첫째 한. 그렇지. 여기서 첫째 항이 뭡니까? S1이죠? 네. 그럼 저희는 S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구하고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네가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시면 엔간하면 반지름은 표시를 해주세요. 엔간하면 얘를 반드시 반지름은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네. 얘는 원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지. 네. 그러면 너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배운 개념으로 풀 수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 그러면 점점 그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요 안에도 딱딱딱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엔간하면 이 안에다 푸는 게 좋은 게 찾아봐야 되잖아. 이 풀이가 어디 있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저는 중학교 가는데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려는 멘티의 의지. 소연 양의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됐길 기대해본다. 저희가 E-알파지. 이제 난 늦었어라고 보이지만은 사실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 지금 계속 열심히 하면은 목표하는 대학을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글씨 좀 예쁘게 써. 근데 진짜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구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서 누나 알려주신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겠습니다. 정욱이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누나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쏙쏙 받아들여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소연 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농구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의 멋진 미래를 응원한다. 잠을 자도 학교에서 자고 밥을 먹더라도 학교에서 먹어. 학교에 붙어있으면 어쨌든 간에 좀 불편하고 공부를 하는 데잖아. 주변 애들이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 가잖아? 애들이 안 보여. 그리고 침대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게 되고 일어나면 11시야. 그러면 그럼 11시부터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11시부터 공부가 되겠냐고.